녹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시험 칠 때 이런 거 체크하고 시험 치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고급 스킬 알고 있죠? 아닌 것에 동그라미를 해야 일단 헷갈리지 않아요. 자산은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산은 현금화가 빠르다란 말이나 유동성이 큰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3번. 부채는 상환기간이 똑같아요. 자산이나 부채나 똑같이 상환기간이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분에서 표시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오늘의 주제 수업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저번 시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였죠. 여기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표현상 일정 시점이 중요했죠. 점. 자, 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점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는 얘가 뭐 시험 치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기간. 요것도 아주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얘는 일정 기간.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석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기타 나머지 전부 다 일정 기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은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일정 기간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일정 기간 경영성과. 오늘의 주제는 현재 손익계산서에서 경영성과 일정 기간 너 1년에 돈 얼마 벌어 라고 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표시할 때는 보다시피 가르정자 거꾸로 그림 그렸죠. 가르정자 거꾸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뭐였죠? 수익.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비용. 여기는 는 이익이라고 했죠. 는 이익. 그냥 이익이 아니라 는 이익, 는 이익, 는 이익. 혹시 수업 듣다가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아진다든지 옆에 잡음이 좀 생기면 이야기 좀 해요. 제가 이렇게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여기는 수익, 여기는 비용, 여기는 는 이익. 자, 이에 반해서 재무상태표는 가르정자 모습을 띠고 있다. 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여기는 자본. 출석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음. 음. 출석 체크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음. 수업 시작할 때 10분 정도 후에 출석 체크하고 끝날 때 출석 체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출석 체크했고 자 다음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그래서 수익은 비용 더하기 이익. 차변과 왼쪽과 오른쪽의 값은 똑같다. 수익이 만약에 10이면 비용은 7이고 10에서 7을 빼면 이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일단은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얘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잠시만. 카메라가 떨어졌어. Sorry. 깜짝이야. 카메라 선이 좀 짧아서 모니터를 건드리면 탁 날아가네. 자, 일단은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는 시험이 나와요. 시험이 나오고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어차피 좀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A4 용지에 한번 쓰고 반접어서 한번 쓰고 또 반접어서 한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좀 써서라도 쓰고라도 좀 외워주는 게 좋다.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얘는 이해 쪽보다는 일단 암기 쪽으로 먼저 가줘야 됩니다. 얘가 암기를 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일단 암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매출액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 두 번째는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는이라는 부분에는 항상 이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는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무에서는 판, 관, 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름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 얘도 는 이익이죠. 는 이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랍니다. 영업이익의 정확한 이야기는 영업 내 이익입니다. 영업 내 이익.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을 통해서 빼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빼기가 두 가지. 우리 회사 주요 매출액에서 빠져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출 원가가 빠져나가고 두 번째는 판매하는 비용과 관리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등 차감된 순이익인데 우리 회계 2급에는 법인세 쪽이 아니라 소득세이기 때문에 책에는 아마 소득세 등 차감정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빼고 나면 법인세 등 또는 소득세 등 어떤 식으로 외워두셔도 상관없어요.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단기 순이익. 이 흐름을 좀 외우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자, 이 흐름을 외우고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창구는 이 두 개다. 는이익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정도. 매출 원가는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거래처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거래처.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월급. 그 다음 영업의 비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통상적인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누가 가져가죠? 은행이 가져가죠. 은행. 그 다음 법인세 쪽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은 국가죠. 국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요. 자, 이 부분 CX.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매출원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500번대로 배워요. 500번대. 근데 500번대가 우리 회계 2급에는 시험이 안 나요. 얘는 회계 1급부터. 우리는 500번대를 구경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에는 500번대가 떠요. 프로그램에는 500번대가 뜨니까 내가 스스로 500번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회계 2급에서는 500번대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서 시험을 칠 때는 500번대가 나와요. 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자, 우리 시험의 주를 이루는 것이 이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죠. 판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판, 판, 판. 네, 뭐 글자를 통해서 숫자를 같이 외우죠. 판. 요렇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요것도 보인다. 뭐 이렇게 알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512번 복리후생비가 있고 812번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우리는 512번 복리후생비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812번 복리후생비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빵점이죠. 빵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512번을 쓰지 않고 812번, 800번대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은 둘 다 900번대입니다. 900번대. 얘도 900번대. 900번대는 영업 외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등 998번입니다. 얘는 이제 번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 맞죠? 이번 주는 전부 다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 주부터 1교시 실기를 하게 되죠. 실기를 하게 되면,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 제가 이제 우리 회계 2급으로 한번, 이게 화면에 보이나?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으로는 학습이 안 돼요. 컴퓨터 세팅 딱 해놓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부터 제가 차근차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제 진입하면 이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화면을 확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는 확대가 안 되네. 확대가 안 되네요. 아쉽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화면이 크기가 작아서 큰일 났네. 제가 화질 조절 한번 해볼까요? 커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117이고. 그럼 이제 화면이 좀 커졌죠? 커졌습니다. 화면이. 여기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곳을 제가 클릭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했더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매출 원가, 제조 원가, 도급 원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제조 원가의 매출 원가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 종류가 이제 500번대부터 매출 원가의 주제가 500번대부터 700번대까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요거 안 써요. 요거 안 써요. 안 쓰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800번대로 이루고 있죠. 800번대 보시면 판매 관리비 글자가 줄여놨어요. 여기는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전부 다 번호를 이루고 있는 번호대가 800번대입니다. 800번대는 다시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화면상 여기 보시면 여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를 이루고 있죠. 제가 한번 클릭하면 이 화면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톡 이렇게 누르면 900번대를 이루고 있죠. 900번대. 900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쭉 되어서 일단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여기서 끝내고 암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혹시 여기 출력하신 분들은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출력물에 여기 리비 이렇게 치면 되겠죠. 적으면 되겠죠. 리비, 관리비 그렇게 해라고 네모칸 해놓은 겁니다. 영업에 왜 네모칸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익이라는 글자랑 수익이라는 글자가 좀 혼용되어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는이 붙어야 이익이고 주관식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수익과 이익이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칸 채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책 한번 해봅시다. 책. 책. 손익계산서. 어제 우리가 했던 파트. 화면이 잘렸네. 197페이지. 197페이지. 페이지 197페이지. 이 PPT는 세무이익금용으로 만들어진 PPT라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197. 화면이 얘도 잘려가지고 조금 그렇네. 자,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자, 여기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 보시면 여기가 뭐죠? 일정 한번 적어보세요. 기간. 여기에 일정 기간. 여기가 단위, 보고 통화. 자, 기능 통화 아니라고 했죠? 보고 통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기업명, 회사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여기가 일정 시점이었죠. 점이었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지금 글자에도 진하고 연하고가 있는데 매출액은 이제 상품 매출액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요. 상품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 매출이 있죠. 여러 가지 매출이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는 상품 매출, 회계 2급에는 상품 매출밖에 안 나와요. 상품 매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상품 매출액이 250만 원이니까 여기에 집계가 된 거죠. 만약에 더 있었다면 더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가 계산 과정, 여기가 결과가 또는 제가 뭐라고 하냐, 장부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통상 계산 과정, 오른쪽에는 결과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처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새우깡을 파는 회사예요. 새우깡을 파는 회사인데 오늘 출근할 때 창고에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창고에 3개가 있었는데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몇 개를 구입했냐면 팔려고 구입을
7개를 더 구입했어요. 7개를 더 구입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창고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창고에는 몇 개가 있냐면, 그렇죠. 10개가 있죠. 창고에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표현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죠. 판매 가능한 개수로 할게요. 판매 가능 개수. 이 판매 가능한 게 몇 개냐면, 10개가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남은 것이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았어요. 열심히 일을 팔고 나서, 열심히 팔고, 남은 것이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팔렸어요.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몇 개가 팔렸을까? 자, 10개가 판매 가능한데, 4개가 남았으니까, 판매한 것은 6개죠. 6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한 것.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습을 살짝 갖췄는데요. 회계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해요. 기초. 처음에 창고에 있었던 친구. 그다음 오늘 구입한 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초 재고라는 뜻이고요. 얘는 단기 매입이라고 해요. 단기 매입. 요 글자보다는 앞에 글자를 조금 기억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판매 가능한 숫자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가 되는 거죠. 기초 더하기 단기를 판매 가능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물론 뒤에 찌다시 글자가 있어요. 제가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기초에 단기를 더하면 판매 가능한 수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남은 걸 뭐라고 하냐면 기말이라고 합니다. 남은 것을 기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2개 더한 거 3 더하기 7에서 빼기 얘를 뺀 거죠. 얘를 빼어서 6이 나온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다라고 합니다. 판매한 금액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죠. 매출 원가.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하나 넣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갑이에요.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는 가격이 2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지갑을 이렇게 꺼냈는데 지갑에는 가격이 2가지가 있어요. 지갑이라 할게요. 지갑에는 가격이 2가지가 2가지의 가격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가라는 가격을 갖고 있고 하나라는 판매가, 매가라고 하죠. 매가라는 가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지갑을 친구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갑 파는 사람이에요. 지갑을 파는 사람인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대성아, 그거 가격이 얼마야? 그럼 나는 혼돈이 생기죠. 매가를 이야기해야 돼? 판매가를 이야기해야 돼? 아니면 원가를 이야기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은 원가도 있고 매가도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 판매가도 있고 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요 얘는 뭐냐면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 원가. 원가는 이렇게 돼요. 3 더하기 7 빼기 4는 6 이렇게 된 거죠. 얘를 말로 바꿔볼게요. 말로. 화면이 좀 가려지죠.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기초 더하기 자 7은 단기 빼기 4는 기말은 자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 원가가 되죠.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 말로 나타내니까 조금 이질감은 좀 생깁니다.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기초 더하기 단기가 판매 가능한 수량이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매출 원가입니다. 자, 다시 좀 수학 같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매출 원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깨닫고 얘를 이제 실무에서 적용시켜서 내가 어떠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일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쪽보다는 약간 암기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 지울게요. 얘를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체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가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인 상품은 우리가 발의정자로 그렸을 때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자산은 왼쪽 항목이 플러스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고 이쪽에 마이너스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플러스 밑에는 통상적으로 기초 공식입니다. 기초 밑에는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이라고 표현하고 상품의 재고자산 특징이 여기에 매출 원가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넘기세요. 아까 기초가 몇 개였냐면 3, 단기는 7, 기말은 4. 여기는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여기는 10, 여기는 10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구해졌냐면 기초에서 단기를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판매 가능한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판매 가능한 수량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글자가 있죠. 기초, 단기, 기말. 그래놓고 여기 개라는 거를 살짝 꺾어놨어요. 여기 문서에서. 이 개가 뭐냐면 판매 가능한 수량입니다. 여기는 수량이 아니고 액이죠. 금액이죠. 그래서 계단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단기로 기초 더하기 단기 이렇게 1500000 더하기 140504000 이렇게 더하면 얘가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에서 얘를 빼볼게요. 얘를 빼기 1385400 얘를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살짝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 두 개는 플러스 항목이에요. 기초 더하기 단기에서 기말을 뺀 것이 매출 원가가 된 거죠. 이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알려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T자 계정이라고 하는데 T자 계정을 통해서 기초에서 단기에서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얘가 또 나중에 시험에 나올 확률 100%짜리 문제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한 수량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금액이죠. 여기서는. 이 뒤에 글자는 계속 바뀌어요. 판매 가능 금액이 15504,0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어려워라.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화면 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 이 화면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겁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산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다음 장 넘기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는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매출 총 이익.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이죠.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금액의 총 합계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1억 835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었는데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그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라는 기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750원 더하기 이제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150만 원 더하기 영업의 비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었죠.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올라온 케이스예요.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 이렇게 되고 나면 얘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는 이익은 3,570만 원. 거기에 소득세 등을 빼면 690만 원 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 는이었죠. 는 소득세 등, 근데 소득세 등 국가에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 PPT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PPT 화면은 제가 세무이급책에서 내용을 떠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얘가 기업명, 얘가 일정 기간, 얘가 보고통화, 매출액, 매출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매출액이 두 개예요. 매출액이 두 개.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고 매출원가에 매출 원가도 두 개가 있는 격이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해서 상품 매출은 0이에요. 하나도 없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해서 제품 매출 원가는 39억 3,600.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합해서 매출 원가가 만들어지고 는 매출 총이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빼기 법인세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화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기업명, 여기는 보고통화, 여기는 일정 기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오늘 배우는 것이 단기순 그 손익계산서에 오늘 다 배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표시되어 있냐면 매출 총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매출 총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손익이라고 해서 그냥 함께 머금고 있는 글자입니다. 함께 머금고 있는 글자. 그래서 매출 총 손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영업 손익 단기순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더 편하나? 매출 총 이익 영업 이익 단기 순이익 이건 오늘 배웠던 글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옛날에는 경상손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과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당연히 문제에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이거 어떻게 틀려요? 맞죠? 정답은 3번.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좋겠다.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강 손익계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강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강 이전 문제 한번 더 볼까요? 못 봤죠? 다음 중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금방 배웠는데 어떻게 틀려요? 맞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끝났네? 자, 다음, 회계의 기초. 제3, 이제, 회계의 기초. 제1절의 세 번째,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와 일반 원칙. 좀 지루한 부분인데,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일단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쳐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세무사 시험은 IFRS 기준으로 쳐요. IFRS라는 것은 서점에 가보면 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인터내셔널 여기까지 스탠다드 자 여기까지. 그래서 IFRS의 약자고 그다음
generally accepted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GAP로 작성하는 것은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은 외국 기업이나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되면 그래서 꼭 국제회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K가 달린 이유는 뭐냐면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코리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재무제표는 그냥 아무 때나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뒤에 좀 더 배우고요. 뒤에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기업의 원칙. 계속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내년에도 존재한다. 그 다음 해에도 존재한다.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내년에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도 사용한다. 라고 가정하고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이번에 오슬람 회사가 지금 1,800억 정도의 횡령 때문에 지금 상장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었죠. 어제 뉴스였나? 맞죠? 대단한 횡령이 터졌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담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CO.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에 횡령했던 그 사람이 포토샵을 잘하는지 그 거래 명부를 그 재고에 대한 명부를 전부 다 고쳐가지고 보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속아가지고 몰랐다는데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책임은 몰랐다 하더라도 경영진에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정한 표시란 이렇게 하면 공정한 표시란 GAP가 뭐냐면 아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느낌으로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이렇게 작성하시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대로 작성한 기준이 잘 작성된 장부죠. 어떤 것이 공정한 표시냐? 두껍게 적은 것이 공정하다. 많이 적은 것이 공정하다. 그렇지 않고 GAAP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색깔 보시면 제가 파란색 이렇게 그러는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됐던 친구들이다. 어제 했던 이야기죠. 재무제표 항목은 중요하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하면 된다. 제가 혹시 시간 오버하면 글 좀 올려주세요. 내가 가끔씩 시간 확인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경영진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죠. 대표이사.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회사에 주무르는 사람들을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자를 수 있고 입사시킬 수 있고 땡땡 이사 정도까지를 경영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권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이거나 요 밑에 있는 말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나 좀 비슷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면 내가 이번에 볼펜을 샀어요. 내가 이번에 볼펜을 샀는데 볼펜 요번에 살 때는 뭐라고 썼냐면 사무용품비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다음에 볼펜을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잡비라고 처리한 거죠. 잡비. 그 다음 또 볼펜을 살 때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소모품비라고 쓴 거죠.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적으면 매년 내가 또는 매달 비교할 데이터를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볼펜이라고 사무용품비 이것도 답 맞고 이것도 답이 맞고 이것도 답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사무용품비라고 썼다라면 그 다음에도 사무용품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도 사무용품비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 업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체인지 하는 경우 있죠. 앞에 있는 직원이 나가고 내가 대신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 직원은 얘를 어떤 계정 과목을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가 계속적이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7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잘 쉬었습니까? 목소리 들리지요? 네. 음. 내가 화면이 왼쪽에 있는데, 그 왼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이에요, 이쪽에. 여기에 화면이 있는데, 어쨌든 적정하게 이렇게 깔고, 음, 이렇게 하세요. 아, 중간에 쉴 때는 녹화를 껐었어야 되는데, 맞죠? 잠깐 녹화 좀 끊고 가겠습니다. 녹화를 끊고. 아, 일시 중지가 있었네. 아, 네, 진짜. 기록 중지 이렇게 누르면